먼 옛날, 아직 세상이 지금처럼 분명히 나뉘지 않았던 시절. 그때의 제주도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라산은 그 중심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산 아래에서 나고 자라는 생명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하늘이 아직 손길을 대지 않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늘은 이 황무지 같은 섬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명을 받은 새 존재가 제주도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내려온 새 존재는 바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였습니다. 이 세 명의 신성한 존재는 삼성열이라는 신비로운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성열은 한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신비한 장소로 이곳에서 삼신인들이 땅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신성한 존재로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을라는 강인하고 지혜로웠으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양을라는 창의적인 발상과 전략을 세우는 데 능했으며 부을라는 강한 체력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땅에 나온 삼신인들은 제주도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문명을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받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다짐합니다. 삼신인들은 처음에는 제주도의 자연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라산의 깊은 숲과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그들은 이곳의 자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제주도에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강과 숲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쉽게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거칠고 척박했으며 그들이 개척해야 할 땅은 생각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삼신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한라산에서 사는 짐승들을 사냥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제주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안정된 삶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점차 사냥과 채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신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동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을 황무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일구고 새로운 농업 방식을 도입하여 자신들만의 터전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을 인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번성하는 문명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삼신인들이 땅을 일구고 나름의 농사를 짓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 동해 바다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제주도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동해 건너편에 있는 신비로운 나라 병랑국에서 온 배였습니다. 병랑국은 신비로운 나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으며 그곳의 왕이 제주도의 새로운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 3명의 공주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3명의 공주들은 각각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소중한 씨앗과 가축, 직물, 그리고 농업과 목축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삼신인들은 이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본격적인 문명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병랑국의 공주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삼신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농업과 목축업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삼신인들은 제주도를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삼신인과 공주들은 서로의 힘을 합쳐 제주도에서 번성하는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신인과 병랑국 공주들이 결혼한 후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손들은 점차 늘어났고 제주도는 이제 황무지가 아닌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삼신인과 공주들의 결합은 제주도의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가져왔으며 이를 통해 점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신인의 후손들은 제주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명을 바탕으로 점차 탐라국이라는 독립된 왕국을 세웠습니다.
탐라국은 삼신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제주도의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탐라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문화는 삼신인과 병랑국 공주들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탐라국은 한반도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과도 교류하며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탐라국은 제주도의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의 문명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신화 해석 1. 삼신인 신화의 배경과 제주도의 환경적 맥락. 삼신인 신화는 제주도의 고유한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반영하는 전설입니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독특한 자연경관과 기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중앙에 우뚝 솟아 있으며 그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평야와 해안이 제주도의 주요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삼신인 신화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신령한 산으로 여겨지며 삼신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은 제주의 신성한 자연을 상징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넓은 평야와 풍부한 바다는 삼신인들이 농업과 어업을 통해 삶을 영위하며 발전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지리적 고립성은 삼신인 신화가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특성은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삼신인 신화는 제주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2. 삼신인의 탄생과 신화적 기원. 삼신인 신화는 삼신인의 신성한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는 각각 제주도의 시조로서 그들이 삼성열이라는 신비로운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열은 오늘날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동굴로 이곳에서 삼신인들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삼신인들은 천지신명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로 신비로운 힘을 지닌 신성한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땅에서 솟아나거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며 그들이 태어난 시점에 제주도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배경은 삼신인들이 제주도의 개척자이자 창조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삼신인들은 그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성격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을라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고 양을라는 전략가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부을라는 강한 체력과 노동력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제주도의 땅을 개척하고 인간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3. 제주도의 개척과 삼신인의 생활. 삼신인들은 제주도에 나타난 후 황무지였던 이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라산과 바다를 오가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활을 이어갔지만 곧 그들은 더 발전된 생활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삼신인들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의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비옥한 토지를 이용해 곡물을 재배하고 산과 바다에서 얻는 자원으로 풍요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농업은 제주도에서의 삶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삼신인들은 이를 통해 인간 사회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삼신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결합하여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했습니다. 고을라는 리더로서 제주도 사회를 이끌었으며 양을라는 지혜로운 조언자로서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을라는 강한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협력은 제주도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병랑국 공주들과의 만남과 결혼. 삼신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병랑국 공주들과의 만남입니다. 병랑국은 신비로운 동해의 나라로 이곳에서 온 3명의 공주들이 제주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삼신인들이 한라산 근처에서 생활하던 중 동해에서 온 배 한 척이 제주도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 배에는 병랑국의 공주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은 삼신인과 결혼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 것이었습니다. 병랑국 공주들은 결혼 제의를 하며 삼신인들에게 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물건들은 씨앗, 가축, 그리고 직물로 제주도에서 농업과 목축, 직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삼신인들은 병랑국 공주들과 결혼하였고 이 결혼은 제주도 사회에 새로운 문명과 기술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랑국 공주들의 도래는 제주도의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들은 제주도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제주도는 더욱 풍요로운 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병랑국 공주와의 결혼은 제주도의 외부 문명이 유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며 제주도의 역사적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5. 삼신인의 후손과 탐라국의 형성. 삼신인과 병랑국 공주들의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후손들은 제주도의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였으며 탐라국이라는 고대 국가를 세웠습니다. 탐라국은 삼신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제주도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한 국가였습니다. 탐라국은 한반도의 삼국시대와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교류하며 발전했습니다. 특히 탐라국은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무역을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외부의 문명과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신인 신화는 탐라국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 배경으로 제주도의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탐라국은 한반도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교류하며 그 존재를 인정받았으며 이후 신라에 복속되면서 제주도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탐라국의 형성과 발전은 삼신인 신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주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 삼신인 신화의 상징성과 현대적 의미. 삼신인 신화는 단순히 제주도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성한 존재들 간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삼신인들이 제주도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병랑국 공주들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삼신인 신화는 제주도의 자연환경, 즉 한라산과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는 제주도 사람들의 자연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심에 위치한 신령한 산으로 삼신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제주의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상을 상징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바다는 병랑국 공주들이 도래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외부 문명이 제주도에 도달하는 경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삼신인 신화는 오늘날에도 제주도에서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